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카이 법무법인의 대표이신 김지민 변호사 그리고 김경숙 디렉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행정명령,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행정명령이 되겠는데요. 기대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면서도 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먼저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11월 20일 2014년도에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 발표된 그 이민 개혁안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청소년 구제 법안, 수혜폭, 누구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가 확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그 부모님들 구제 법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자녀에게도 I-601A라는 그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민과 비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시민권 신청 시 우리가 그 파일링 피를 내잖아요. 그 이민국에 내는 접수비를 이제는 크레딧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옵션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자, 이 청소년 구제 법안의 수혜 혜택 받는 폭이 좀 넓어졌는데 그 확정된 그 내용부터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은 이제 다카라고도 불리는 청소년 구제 법안 수혜 폭이 많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년 구제 법안이 적용이 되려면 우선 6월 15일 1981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에게만 적용이 됐었어요. 하지만 11월 20일 2014년 발표 이후로는 6월 15일 1981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접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나이로 봐서는 31살이었죠. 그때가 31살인가? 예, 만으로 30살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때 당시 나이 때문에 생애 때문에 접수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개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접수를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되게 폭이 넓어졌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전에는 6월 15일 2007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음을 이제 증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1월 1일 2010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7년이나 더 3년 정도 바뀌었죠. 3년이군요. 네. 근데 그러니까 2012년에 다카가 패스가 됐었을 때요. 저희 그 손님들이 그 2007년 6월 15일에 그 조건이 지금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무슨 뭐 며칠 아니면은 뭐 한 달, 보름으로 해갖고 못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한 3년 정도 더 연장이 됐으니까. 그렇군요.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되겠군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안은 아닌데 이제 수혜폭을 많이 정정한 거기 때문에 더 많으신 분들께서 다카에 의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적용은 지금 발표 후 약 한 90일 이후부터 적용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더 남아 있는 거네요. 예, 한 2, 3개월 정도 있으면 이민국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폼을 작성을 하라라는 발표가 아마 날 거라고 제가 구체적인 대통령 행정명령은 이제 발동이 됐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이제 이민국에서 나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우리 김지민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건 이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님 이제 구제 법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법안인데요. 이거를 이제 줄여서 다파라고 해요. 아까 건 다카고 이번 건 다파. 근데 이제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부모님에게 출원 유예를 해주고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 카드를 발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다카와는
비슷하게 이제 증명해야 될 것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선은 1월 1일 2010년부터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가 11월 20일 2014년 이전에 태어났음을 증명을 하셔야 되고 네.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주의 깊게 이제 들으셔야겠네요. 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하신 분이어야 되겠네요. 그걸 네. 증명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어떻게 증명해요? 만약 불법 체류자라면? 우선은 뭐 만약에 방문 비자로 오셨거나 미국에 비자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I-94나 이제 그런 걸로 증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이제 은행 구자를 만약에 오픈하셨으면 네. 언제부터 오픈하셨느냐 해서 미국에 그날부터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뭐 집에 뭐 유틸리티 그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것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네. 이제 여태껏 정리 잘하시고 모으신 분들이 유리하실 거예요. 아, 맞아요. 항상 이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예. 예, 성공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네. 수 있는 거는요.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부모에게 추방유예를 해주고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현행 이민법상 이제 불법이 되면 원래 추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이가 내가 여기서 태어난 아이라면은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민권자가 자기 부모를 신청을 하려면 21세가 돼야 돼요. 넘어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이가 8살이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21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이 자체가 그러니까 시민권자 네.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격이. 네. 그러니까 21세가 될 때까지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야 네. 이제 아이를 서포트를 해갖고는 또 양육을 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 영주권을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갖고는 21세가 지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이제 페티션을 부모님 신청을 해갖고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게 하지만은 그 전에는 계속 일을 하면서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네, 있게끔 이제 해주겠다는 결국은 거예요. 그런 거군요. 이제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자녀들이 나면 시민권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 자녀들은 시민권자인데 그 부모들은 이제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니까 네네. 그럴 때 이 자녀들을 이제 제대로 미국 생활 속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부모들을 구제해 주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노동 좀- 카드를 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추방을 하지 않고 노동 카드를 발급을 해준다라는 거지 이제 네. 다파 자체가 합법적인 신분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찌 보면 좀 이상한 현상 아니겠어요? 그 자식들은 시민권자고 그렇죠. 부모들은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는 것이 참 그 기형적이고 부모가 또 열심히 벌어서 학비도 대주고 좀 부양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런 부분 다 이렇게 구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 법안인데요. 네. 이제 혜택인데요. 601A라는 프로비저널 웨이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시행하고 있던 거죠, 이거는? 예, 601A는 2013년부터 이미 발표되었던 혜택이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시민권자의 배우자 아니면 네. 21살 미만 자녀에게만 혜택이 됐던 이제 혜택이 네. 미국 내에서 180 이상 불법 체류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의 자녀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도 이제 더 혜택이 넓어진 거죠. 그렇군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혜택을 받는군요. 예. 네. 제 생각에는 정말 많으신 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우선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 기간이 하루라도 있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대사관에 통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셔야 되고 이제 네. 대사관에 나가셔서 이제 사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두려워하세요. 이게 만약에 많은 너무나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한 네. 번 미국을 나가시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프로비저널 웨이버는 네. 사면 신청을 하되 미국 내에 있으면서 네. 사면 신청 결과를 받고
그게 승인이 되면은 미국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 비자를 받고 들어오게끔 해주는 법안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터뷰 자체는 물론 계속 미국 대사관에서 보셔야 되겠지만 네. 사면에 대한 결과를 미국 출국 이전에 아시기 때문에 아하. 제 생각엔 잘만 이용하시면 정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지 않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게 이제 수석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기 시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여기서 신분이 죽는다 그래도 네. 영주권 신청해서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배우자들 중에서도 왜 그냥 이렇게 여기에 방문 비자를 갖대거나 이투라든가 무슨 뭐 유학생 비자로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불법이 네. 되실 분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방문 비자가 아니고 그냥 언다큐멘트된 상태에서 미리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분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네. 그 웨이버인 것 같아요. 반가운 예. 소식입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시행하면은 이제 이민국에서 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급이 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예, 601A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너무나 혜택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발급이 된 후 접수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저희가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항상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라디오에서 네. 와서도 알려드리니까 그렇죠, 꼭 그렇죠.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거 알려면 우리 카이 법무법인의 뭐 페이스북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카일라 그룹 KAILAWGROUP라고 하셔서 찾으시면 네.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카이 법무법인. 여러분 페이스북 저거에서 예. 카이 로 그룹을 찍으시면 되네요. 예. 네, 뭐 페이스북닷컴에서 뭐 라디오 한국을 한글로 찍으면 그렇죠. 라디오 한국도 나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저희 라디오도 오늘 이 프로그램도 라디오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페이스북으로도 나가고 네. 인터넷 라디오한국닷컴으로도 나가잖아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 인터넷과 같이 병행하는 그런 방송인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번째는 이제 이민 비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이제 개혁이 됐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거 네 번째는 좀 네. 많은 거를 다 이렇게 합쳐서 발표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민 비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여태까지 많았어요. 특히 이제 미국 내 사업 해외 투자자 연구원 숙련공 미국에 꼭 필요한 인적 인재를 이제 리크루트하는 데에 대해서 현재 네. 이민법이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이거는 이제 국방부에게 좀 더 이제 적용이 되는 개혁인데 이제 우선순위 발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매달?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네.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우선순위가 네, 그거는 이제 보죠. 뭔가 매달 한 번씩 하는 거. 네네. 딱 이렇게 돼야지만 영주권이 발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죠. 아시겠지만 그게 별로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데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변동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약속을 하는 건 좀 더 이제 신임이 가는 우선순위 발표를 위해 개선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더 시스템을 좀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내셔널 인트레스트 웨이버에 대한 스탠다드를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셔널 네. 인트레스트 웨이버는 취업 이민 2순위나 이제 2순위를 할 때 미국에서 꼭 필요한 인재다라는 걸 증명을 했을 때 노동부의 확인이 필요 없고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OPT 혜택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H-1B 배우자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 카드를 발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민국에서는 좀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H-1B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일할 수 있지만 그 배우자가 일을 못했어요. 이투하고는 틀려요. 근데 네. 이번에 H-1B 배우자까지 역량을 노동허가를 주게 되면 많은 혜택을 그러네요. 받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네. H-1B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6년 이상은 거주하실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주요 내용 중에 다섯 번째,
시민권 신청 과정에도 이제 개혁이 있다는 건데 그것도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이제 우선은 이제 시민권 이거의 적용자는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 영주권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요. 네. 우선 시민권자 신청 비용을 기존에는 이제 체크나 머니 오더로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크레딧 카드로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네. 내용이 발표가 그것도 파격이네요, 그죠? 예, 나름 파격인 것 같아요. 좀 즉시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게요. 이거는. 예, 그럼요. 거기 접수 비용이 680불? 680불이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네. 영주권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겠죠. 앞으로 해봤는데.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다. 네. 전에 같으면 뭐 체크를 보내는데 뭐 그게 도착이 안 됐다든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네. 있고 하니까 참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뭐 그럴 일이 없겠네요. 크레딧 네. 카드로 그냥 정산을 해버리면. 네. 시행 일자는 어떻게 돼요? 시행은 2015년 내에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이민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정확한 약속은 아직 하지 아직 않네요. 날짜가 아직 발표가 안 됐군요. 네. 계속 좀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네, 카이 로그룹, 네, 글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자, 만약 이제 구제 법안 신청이 거절이 된다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개혁은 구제 법안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구제 법안 신청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좀 예. 불안하죠. 불법 체류인데 네, 미국에서 네. 일은 하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네. 근데 미국 이민국에서는 이미 구제 신청 접수 내용을 아이스나 CBP 같은 단체와 추방 목적으로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스라는 단체가 이제 추방 명령을 집행하는 이제 단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뭐 정말 법적인 범죄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민 사기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이민국에서 그 구제 신청 내용을 이제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큰 네. 리스크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믿어야겠네요. 이거는. 그럼요. 네. 믿으셔야 돼요. 예. 이거 혹시 해갖고 나중에 쫓겨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민국에서 이제 이거를 이 구제 법안 신청에만 국한하지 다른 이 추방기관하고 공유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참 여러분들 내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는 분도 많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걸 다 못 얻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 세미나를 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네. 그렇게 소개해 주시죠. 돌아오는 그 토요일, 그러니까 12월 6일하고요. 네. 그 다음 주 토요일이면 12월 13일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하고요. 예, 6일 날, 그리고 13일 날 하고 두 번. 오후 1시에 네. 저희 그 타코마 사무실에서 오후 우리 1시. 이민 개혁에 대한 그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정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질의응답도 받고 이럴 생각입니다. 아, 네. 계획입니다. 상담은 누가 해주세요? 두 분이 해주시나요? 우리 네. 김 변호사가 하겠죠. 네. 예. 자, 12월 6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오후 1시부터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13일 오후 1시부터 이 카이 법무법인 타코마 본사에서 이번 이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설명,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그 상담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밀 보장해 주실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뭐 인원 제한 없습니까? 인원 제한은 저희가 20분 한내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레노베이트를 했어요. 사무실 네. 이쁘게 단장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요? 소개시켜 드릴 겸 해서 20분 개인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네. 예약을 해주시면 미리 예약을 하셔야겠네요. 자,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은 메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네. 253 253 584 584 1369이고요. 1369 네, 그리고 253 584에 5808이라든가 5808 네. 자, 대표 전화는 253-584-1369 584-1369로 해서 미리미리 좀 약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나 다음 주 토요일 낮 1시부터 세미나가 시작되고요. 여러분의 상담, 구체적인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전화는 253-584-1369 또는 253-584-5808 5808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세미나 하면서 혹시 상담료 같은 거 받나요?
아니에요. 예, 예.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받아요. 변호사는 원래 시간당 얼마씩 받잖아요. 예, 원래 그런데 이번 세미나 형태는 이제 네. 워낙 많은 분들께서 전화 상담을 하시고 이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토요일은 맘 놓고 전화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은요? 아, 다음 주 토요일도요. 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나탄시의 카이 법무법인 타코마에 있습니다. 타코마 어디쯤 되죠? 저희 그 타코마 그 팔도하고 사우스 타코마웨이를 경계로 해서 마주보고 있어요. 네, 타코마 플라자. 타코마 팔도의 건너편 뭐를 건너편에 보시면은 있죠. 뭐 크게 실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초록색 지붕에 네. 예. 카이 법무법인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기 전에 미리 예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53-584-1369, 253-584-1369로 예약을 하시고요. 너무 또 이 전화도 안 하고 우르르 몰려 들어가시면 참 거절당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많이 오면. 다음 네. 주 또 오셔야 돼요. 그렇죠. 네, 미리미리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이 법무법인의 김지민 변호사 그리고 또 김경숙 디렉터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 카이 법무법인에서는 뭐 이민법만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죠? 다른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민법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입양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네. 상해 케이스들, 또 네. 뱅크럽시, 이제 우리 김 변호사 외에도 또 몇 명의 다른 변호사들이 전문 변호사들이 있으니까는요. 네. 그 뭐 뱅크럽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상담을 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데 북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이 북쪽에 그 에드먼드 부안 바로 건너편 쪽에 마주 보고 있어요. 네, 거기는 전화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425-358-3458입니다. 425-358-3458. 네, 425-358-3458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문의 전화 좀 해주시고요. 꼭 뭐 이렇게 이민법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또 법률적인 사항 다 처리를 해드립니다. 변호사도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네. 네, 네. 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듣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듣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김경숙 디렉터가. 네, 이런 그 불법 체류자들 그 구제 법안이 10년 전에 2011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2011년 1월에 그 이사조항으로 해갖고 법안이 풀렸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십몇 년을 갖다가 두고 보니까 네. 그 소식을 몰라갖고 어플라이를 못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몰라서 예, 얼마나 예. 억울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게 나왔을 때 물론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네. 이제 뉴스 듣고 아니면 신문을 보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이제 그 메인스트림 쪽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또 한인 커뮤니티의 사정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위에 그 지인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면은 그래도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이번 행정명령을 예. 발동을 했고요. 공화당으로 봐서는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이고요. 또 이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아주 맛있는 감자입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카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나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숙 디렉터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